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장 수익이 안 나. 그런 것들로 수익이 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고, 난 따로 공부할 여력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앞에 이 질문에서 얘기를 하시다가 다른 데는 다 갔는데 왜 한국은 안 갔느냐. 네. 1분기에는 한국이 이제 우리 증시가 밸류 프로그램이 좀 수혜를 보면서 올라갔는데 예.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별로 안 올라간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항상 주식은요. 주식은 왜 못 올라갑니까?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유동성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왜 올라갑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장의 유동성은 지금 요번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올랐잖아요. 외국인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니까 오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끈하게 많이 못 오르냐?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시장에 특히 개별 종목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액티브형 펀드들의 자금들, 이것도 사실 개인 자금이거든요. 직접 투자하는 개인들의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인 거고요. 우리 시장을 근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폄하 또는 패배주의적 사고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 다른 시장들은 선형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 시장은 선형적으로 못 움직여요. 어쩌다 한번 빡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맨날 헤매고 있다가 또 어쩌다 한번 오르고, 어쩌다 한번 오르는 게 그냥 진짜 몇 년 만에 한번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이 거래하기가. 이렇게 우리가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 중에 또 대표적인 거는 흔히 얘기하는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ROE가 낮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ROE가 높을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든지, 미국의 기업들은 시장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익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ROE가 높게 계속 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위에 돈을 분자가 많이 못 벌면 분모를 낮춰주면 되거든요. 분모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자본금을 낮춰주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낮추는 건 뭐냐면 이거를 배당을 해서 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를 그걸로 매수해서 그걸 소각해 버리든지, 이렇게 밑에 분모를 낮추고 자기 자본을 줄여주고 자꾸 줄이고 또 돈 벌어서 다시 늘렸다 또 줄이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요. 이익도 많이 못 내지만 기본적으로 주주 환원 자체가 작은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하고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 미국, 일본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 시장은 이거 진짜 못 해먹겠거든. 그런 이런 불만들이 나온 거예요. 이건 시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 표현을 드냐면, 이거 총선 끝나면 다 없어질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후퇴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걸 추진할 거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는 후퇴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즈음에,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일본이 작년에 그걸 해서, 일본이 신고지수 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일본은 이 효과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일본을 벤치마킹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본이 밸류 프로그램이 이 계기가 됐지만, 기업들이 이익이 안 났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일본은 전 세계 딴 나라에서는 다 금리 인상하고 난리를 칠 때 자기네들은 마이너스 금리하면서 엔화 약세의 수혜를 톡톡히 본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상사 주식들이 다 역사 신고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낸 거라고요.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주주하는 정책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그냥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시작을 우리가 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대적 주류에 따라서, 패션에 따라서 이게 나와서 됐다는 거는 우리 시장의 밸류 프로그램의 초석, 밑바탕을 만들어 놨으니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직접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만 딱 판단하시면 되냐면, 우리 시장이 옛날처럼 돗대기처럼 냄비처럼 막 들들들 끓었다가 막 빠지고 이런 데에서는 조금
괜찮아지는 단계로 가는 초석을 만들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시장에 이제 밑으로 당분간 폭락하지 않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인 국내 기관은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완성이 돼서 연기금이 이 프로그램 따라서 투자를 한다. 그럼 연기금이 아웃소싱을 줍니다. 주식을 아웃소싱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운용사들이 요번에 만들어진 밸류 프로그램 룰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다른 데들도 그것을 따라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거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지금 하반기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까지 만든다 그랬는데 좀 빨리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5월이나 6월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구체안이 나오면 지금 많이 올랐다가 요즘 또 주춤하는데 이게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증시에 대한 이 실제 저평가도 저평가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이 정권에 어떤 음모가 있을 거라는 그런 뭐. 근데 이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 그런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야, 국장은 뭐 단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국내 장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들, 저평가된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기업의 펀더멘탈, 뭐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하고 뭐 이익을 좀 나누는, 아까 분모를 줄이는 그런 거 이제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주식을 이제 구매하려는 분들, 주식을 기업을 사려는 분들은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무슨 뭐 수식이나 뭐 이런 것도 많고, 뭐 매출 대비 뭐 영업이익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좀 어렵지 않게. 그것도 방법이 있을까요? 거의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부를 뭘 하냐?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양극단으로 일단 나눕니다. 기적 분석, 차트 공부, 수급 공부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쪽이 더 많았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시장의 리더들이, 야, 주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같이 분석해가지고 롱텀으로 장기 투자해야 돼. 같이 투자해야 돼. 이런 게 더 와닿나 봐요. 그래서 가치 투자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 뭐 재무제표 보는 법, 가치 평가하는 방법, 이런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시황을 돌리면서, 저도 시황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의 금리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또 그 금리 정책에 따라서 연동하고 국가의 경쟁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결국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 국가에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국가에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와 환율을 움직이는 그 전 단계가 또 뭐냐? 그 전 단계.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화랑이 되면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는 경기를 판단해야 돼요. 경기를 판단하려다 보니까 뭐 소비자 지표도 봐야 되고, 소비 지표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제조업 지표 PMI도 봐야 되고, 서비스 PMI도 봐야 되고, 고용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막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전 단계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들 이 경제 쪽에는 정말로 웬만한 학부에서 배우는 정도의 공부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많이 공부했다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 수익이 안 나. 그걸로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들로 수익이 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그냥 단순화시켜서 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서 미래의 성장률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를 시장 안에서 막 분석하면서 공부하면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왜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뭐 고령화 됐으니까 바이오나 이런 거는 성장 산업이잖아요. 항암 뭐 이런 뭐 제약사들 성장 산업이잖아요. 성장 산업은 확실하잖아요, 거기는.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가 앞으로 더 많이 침투율이 높아져가지고 지금보다는 우리나라 전기차 많이 뭐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택시만 많이 돌아다니지 많지 않잖아요. 적어도 10대, 뭐 세네 대, 뭐 반쯤은 전기차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전기차는 성장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전기차보다 더 확실한 성장은 뭐냐면 자율주행이잖아요. 모두 다 하고 싶은데 자율주행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자율주행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율주행을 한다는 건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로봇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로봇이 음식도 만들어주고, 로봇이 차도 운전해주고, 로봇이 뭐 집안에서 뭐 내가 말로만 하면 다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거 당연한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 가는 거죠. 전기차 가는 거죠. 로봇 가는 거죠. 뭐, 좀 전에 뭐, 바이오도 가는 거죠. 우주항공도 가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개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사실은 반도체고, 거기에 AI 기능이 들어가는 AI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탕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 기업 중에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팁을 좀 드리면, 난 도저히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주식시장 너무 위험해서 어려울 것 같고, 난 따로 공부할 여력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선두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BM이야, 엔비디아잖아요. 우리나라 하이닉스잖아요. 무조건 선두에 있는 거 사는 거예요. 무조건 선두에 있는 거 사면은 걔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빠질 때 많이 안 빠집니다. 만약에 빠졌다 하더라도 올라올 때 제자리를 다 가져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2022년도에 얼마였죠? 2022년도에 300달러였나요? 그게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300달러였나 보다. 3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1000달러 간 거예요. 1년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간 거예요. 왜? 얘는 주도주로서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그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다 하더라도 회복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삼성전자가 막 올라갈 때 삼성전자 산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빠졌다 하더라도 나한테 언젠가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그렇게 다 팔고 나가시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견주사들이 팔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미래 성장 산업에 주도 종목을 사서 그런 걸 들고 있다가 언젠가 수익이 나겠지.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야지. 그래 놓고 늘 실패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매날 온라인 사. 항상 온라인 사. 삼성전자 꼭지 사고, 엔비디아 꼭지 사고, 맨날 꼭지 사. 이게 꼭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자기가 부담스러우면은, 주가 너무 많이 떠서 부담스러우면은 그거 말고 다음 차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난 이거 기다려서 뭐 정 안 되면 내가 자식들한테 좀 물려주려고 마음도 있으니까 난 요걸로 물려주고, 내가 내 걸로 말고 주식으로 물려주면 난 이걸 물려주고,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사거든요. 주가가 10만원 갔다가 6만원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원성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되고. 그래서 그 고생 하다가 한 2년 지났잖아요. 요즘에 올라왔잖아요. 다 팔자고 있잖아요. 다 팔고 있잖아요. 요번에 팔 사람들은 그때 사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그때 사지 말았어야 돼요, 그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갖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식을 소위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패션에 따라가야 돼요, 패션에. 작년에 2차 전지였고, 지금은 반도체래. 그럼 반도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혼자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올해는 우리나라 내수주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출 데이터도 보고, 오늘 지금 수출 데이터 나왔죠. 내수 쪽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럼 자기 혼자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내수 쪽이나 중국 향해 있는 철강 화학주나 뭐 이런 거 좀 들고 있을까? 섬유유복 뭐 이런 거
이런 거에다가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아, 가치 대비 너무 빠진 것 같아. 나 이런 거 좀 들고 있어야지. 정말 5년, 10년 들고 있어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다시 사이클링이 자기가 오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못 기다린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패션에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추종을 해야 되는 것에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이 기술 발전을 보는 거예요. 기술 발전을. 그런 기술 발전은 언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애플이 개발자 회의,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회의, 삼성이 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IR회, 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그 다음 주에 미국 아마케 하죠. 뭐 이런 거 하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 뭐 요번에는 탑픽이 뭐래.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직원이니까 매일 시장을 보지만 여러분들 직업도 아닌데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매일매일 시장 안에서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시장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기술 변화를 보려고 하는 거는 상식선에서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식선에서 내가 종목을 딱 골랐는데 로봇주를 딱 골랐어요. 몇 개를 골랐는데 보니까 얘는 시장이 우리나라야. 그러지 말고요. 반도체도 로봇도 뭐든 간에 시장이 글로벌리야. 전 세계에 팔고 있어. 얘가 탑이야. 그럼 베스트인 거고, 탑이 아니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납품해. 테슬라에 납품해. 그 사이즈 자체가 커야지만 얘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에 똑같은 주식을 보더라도 그 사업 내용들 안에 보면 그 기업의 설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벤더, 그러니까 납품회사가 어디인지, 글로벌이 있는지, 해외 매출이 몇 % 비중으로 있는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른 얘기도 다 주옥 같은 말씀이셨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제 요즘에 다시 공부를 해보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꽤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가장 들어왔던 얘기는 이제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대장주, 주도주를 좀 골라라,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셨고, 해외 투자 비중이 많거나 해외에서 사업하거나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자 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네요. 오늘 이제 거의 뭐 장시간 시장 분위기와 각 테마의 미래, 그리고 어떤 종목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